집을 사든 투자를 하시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사면 안 되는 것을 안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비치님께서 어떤 아파트를 사면 좋은지 기준을 알려주신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아파트는 사면 안 되는지, 이런 아파트는 살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당연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 첫 번째는요, 지금 그 지역에서 최근에 미분양이 엄청 많았고 향후에 공급도 많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공급이 많으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이제 현재 광명 같은 곳들 보면요, 올해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요. 신규로 입주를 지금 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광명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광명의 분위기는 엄청 뜨거워요. 우리 생각보다. 뭐 특히 일반 분양권 같은 것들도 최근 한 달 사이에 프리미엄이 5천만 원 이상씩 붙고 있고 매물이 막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광명처럼 뭐 한 해 정도 뭐 입주 물량이 몰리는 경우는요, 특히 이제 그 입주 물량이 입주가 좀 괜찮은 곳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라 했을 때는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소진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입주 물량이 몇 년 동안 계속 누적이 돼서 쌓여가지고 거기다가 미분양까지 많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대구 같은 곳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곳들은 가격이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이 쌓인다는 거는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 아파트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평택 같은 곳들도 예전에 대구의 하락기의 모습과 되게 비슷합니다. 평택도 계속적으로 공급이 많았어요. 고덕신도시 같은 곳에 공급이 많았었고, 최근에 보면 또 평택의 반도체 밸리라던가 그런 곳에 신규 분양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분양가가 또 저렴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보다 더 입지가 괜찮은 그런 신축 아파트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도 많고 이제 계속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소진이 안 돼서 미분양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택 같은 곳들은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홀로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라는 것은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가 덩그러니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는요, 우리가 모여 있는 곳들, 아파트가 좀 밀집이 되어 있는 곳들을 보셔야 돼요. 그게 좋은 이유는 여러 아파트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아파트마다 상권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인프라를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하나가 들어서도 주변이 정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을수록 훨씬 이제 그런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덩그러니 나홀로 아파트만 있으면 거래가 안 돼요, 특히. 제가 예시로 가져온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의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65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 33평 같은 경우에 2020년 이후에 거래가 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잘못 사면 팔리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역세권에 재건축 호재도 없는 애매한 구축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봐도요, 그냥 여기가 3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라고 해서 나중에 막연히 여기가 재건축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수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도 이게 언제 될지 확실치 않잖아요. 근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도 안 된 구축을 막연한 기대로 사시는 건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보면 입지가 떨어질수록 사업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재건축으로 추진되기가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민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받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구축을 본다 했을 때는 최소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이제 이런 곳들 사게 되면요, 이런 것들은 매도도 안 될 수가 있고요. 내가 보유하는 동안 수요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역전세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팔리지도 않고 내가 보유한 동안 돈만 계속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가 수원시 건성구 입북동에 있는 41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현재 갭이 4천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아파트의 고점이 1억 6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거래된 가격이 1억 4천이에요. 이게 고점을 회복해도 2천만 원 정도 상승한다는 거죠.
크게 내가 이걸 사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고분양가로 분양을 한 아파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새 아파트, 신규로 분양한 아파트는 새 것이니까 무조건 좋아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정말 고분양가로 분양을 많이 해요.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이 되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아파트들은 주변 시세보다 뭐 비슷하거나 입지가 더 떨어지는데도 비싸게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가격은 없어요. 이 입지에 이 정도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이야 돼라는 그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평가거든요. 이 아파트보다 여기가 입지가 더 좋으니까 여기는 이 정도면 괜찮아. 여기 입지가 떨어지니까 좀 더 저렴해야지.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분양한 애들은 입지가 더 별로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서울에 중랑구에 더샵 퍼스트월드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30평대가 대략 분양가가 13억이 넘었어요. 엄청 비싸게 분양한 거죠. 특히나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미달이 더 많이 났는데 분양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미달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양할 때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하고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멀지 않은 곳에 동대문구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에도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략적인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요. 여기 지금 더샵 퍼스트월드보다 더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의 뭐 30평대가 13억, 뭐 12억, 11억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조금 더 새 것이라는 이유로 그런 아파트를 분양받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신축 아파트, 조금 더 입지가 괜찮은 곳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호재만 믿고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엄청 호재에 들썩들썩해요. 이제 이 호재가 발생하면 엄청 좋아지겠지. 근데 호재에는 항상 거품이 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의하셔야 되고요. 호재는 항상 더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호재를 바라볼 때는 호재는 덤이야. 여기가 입지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여기 호재까지 생기면 더 좋은 거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평택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도 들썩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호재는 있었지만 지금 현재 평택은 미분양, 공급 물량 넘쳐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을 반등시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평택에서 제일 좋은 동네라 했을 때는 고덕 신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덕 신도시에서 대표되는 아파트 중에 자연앤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를 보시면요. 예전에 고점이 거의 9억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5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4억 정도 가격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흐름이 좋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호재 중에 GTX 노선이 있습니다. 조기 대선 있을 때 공약사항에 보면 GTX 노선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부분 개통이 된 게 GTX-A고요. 나머지 노선들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뭐 GTX-A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무 호재에 우리가 들썩거리지 말고요. 현재 내가 보는 아파트, 여기 입지가 어떤지, 이 동네의 흐름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사면 안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집을 사든 투자를 하시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사면 안 되는 것을 안 사는 것만 해도 우리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린 것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투자로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